안녕하세요. 볼룸파티스쿨의 풍선아트 디자이너 송동명입니다. 어느덧 벌써 30강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30강 이 시간에는 잡 코스트 폼에 대한 이해, 우리가 1급 강사 시험에도 나오고 또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잡 코스트 폼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또 시험 문제 어떤 것들이 출제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2급 자격증 시험 대비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잡 코스트 폼은 풍선 자체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우선은 간단하게 잡 코스트 폼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잡 코스트 폼에 대해서 원폼이라든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볼룸파티스쿨의 풍선학교 자료실 내에 저희가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도 다 올라가 있고요.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선 잡 코스트 폼에 대해서 보시면은 잡 코스트 폼에 우리가 적어줘야 될 게 고객명.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행사를 의뢰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의뢰를 했다. A라는 사람. 그 고객에 대한 주소 자세하게 써주시고 또 우리가 잡 코스트 폼이 하루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작업 번호. 그 다음에 고객이 의뢰한 날짜에 해줘야 되니까 작업 일자.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이 일을 맡아서 처음 컨택을 받았던 사람, 담당자가 누군지, 그리고 고객에 대한 연락처,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작업에 대한 설명. 내가 주문을 받았어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세부적으로 이런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클라이언트가 우리에게 뭘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 아닌 다른 직원이 보더라도 이걸 보고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구나 하고서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예상 비용을 뽑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비용도 뽑아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커다란 행사에 관련해서도 잡 코스트 폼을 뽑을 수가 있고 또 장식에 관련해서도 잡 코스트 폼을 뽑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30강에 대한 전문가 과정을 마치시게 되면 1년에 4번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 일요일날. 그때 강사 자격증 2급 시험이 있고 그 2급 시험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1년 동안에 실무 경험을 쌓게 돼요. 그리고서 국내에서 벌어지는 세미나, 협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최소 2회 이상 참가를 하셔야지만 1급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1급 시험은 한 해에 2번 봅니다. 2월달, 8월달에 보시게 되는데 그때에 잡 코스트 폼에 대해서 실기 과목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라도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급 시험 때는 이런 환타지 플라워 어레인지먼트가 나오지 않지만 1급 시험 때는 이런 식의 작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간단한 예일 뿐인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잡 코스트 폼을 쓴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풍선으로 만들어 놓은 이 국화꽃의 재료, 예상 재료를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서 총 꽃잎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60개가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잎의 개수가 60개다. 그러면 5인치 풍선 몇 개가 필요하죠? 예상 비용은 60개, 수량은.
단가가 예를 들어서 풍선의 개당 단가가 그냥 1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원이다. 1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60원 곱하기 100원이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죠? 금액이 6,000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풍선만 들어갔나요? 보시면 이런 ODC, 그 다음에 부자재, 조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들어갑니다. 또 보시면은 받침, 화기가 들어가고요. 또 화기 안에도 드라이폼이라는 재료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재료들을 그냥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조화. 조화는 예상입니다. 10개가 들어갔다라고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개. 10개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약간 무리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조화의 개수가. 근데 10개인데 단가가 500원 정도 한다. 그래서 여기는 5,000원. 그 다음에 또 부자재 같은 것들이 보시면은 뭐 꽃 테이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화기가 뭐 예를 들어서 한 개가 들어가는데 5,000원이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외에도 많이 들어갔지만 세 가지만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 비용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도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만들다 보니까 5인치 풍선 안에 풍선을 한 봉지를 샀는데 60개가 들어갈 거라고 가정을 했는데 터진 게 있다든지 작업을 하면서 찢어진 게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건 60개지만 실제로는 65개가 들어갔다. 그래서 단가는 100원인데 6,500원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가정이 실제 변할 수도 있겠죠. 조화는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다 10개가 들어갔다. 그래서 5,000원이 됐습니다. 또 정말로 화기 하나가 5,000원인데 화기를 작업하다가 깰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실제 내가 예상을 5,000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가격이 올라서 5,500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가격을 5,000원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사보니까 금액이 올라서 5,5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실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다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풍선 아티스트, 전문적인 아티스트라면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어느 조직에서 회사에 사장이 직접 나가서 한다. 직원이 나가서 한다. 아르바이트생이 나가서 한다. 그러면은 그건 시간당에 대한 인건비 비용이 다 틀려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나갔을 때 1,000원이다. 한 명이 나가서 1인이 나가서 시간당 인건비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 아르바이트생은 예를 들어서 800원이다. 시간당 인건비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나갔을 때 주차가 될 줄 알고 나갔는데 주차가 안 돼서 실제로는 주차 비용이 더 증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행사를 하는데 2시간 만에 끝내야 되는데 그쪽에 어떤 일이 있어갖고 3시간 만에 끝나게 됨으로써 10대라는 잡비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 비용과 실제 비용을 뽑아봄으로써 나중에 이 자코스트 폼 하나를 봄으로써 이때 행사가 어땠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돼서 벌어질 수도 있구나 하면서 다음번에는 그런 거에 대한 비용까지도 견적에 넣어서 우리가 실제 충분한 마진을 볼 수 있는 행사가 되게끔 하기 위한 것들이 바로 자코스트 폼을 쓰는 이유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이 아랫부분은
아랫부분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아랫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위에 하나의 예상이 되었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상 비용이 이런 식으로 돼서 6,000원, 5,000원, 5,000원 해서 실제 합계가 여기다가 그냥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냥 실제 비용이 예상 비용이 16,000원이었다. 근데 실제 비용은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17,000원이 돼 버렸어요. 우리가 예상을 한 게 16,000원이었는데 실제 17,000원이 됐습니다. 이 비용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때는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더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진을 약 40%를 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진을 몇 프로요? 40%. 40%라고 가정을 했을 때 40%라고 가정을 하셨을 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진을 40%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예상한 총비용 지금 총비용이 얼마였죠? 16,000원 나누기 예상 총비용 16,000원에 우리가 마진을 40%로 받기 때문에 여기에 10분의 나누기 10분의 6을 해주시게 되면 몇이 나오죠?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16만 나누기 6을 하시게 되면 약 26,6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26,600원은 무슨 얘기죠? 우리가 예상한 비용이 16,000원이었을 때 마진폭을 약 40%로 잡아주니까 26,600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우리가 판매 가격이 되겠죠? 실질적인 판매 가격. 판매하고 싶은 가격입니다. 예상한 총 비용에 마진 40%를 더해서 나온 금액.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6,600원을 받고 싶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예상 총 수익은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판매 가격이 나온 부분에서 판매 가격 나누기 예상 총 비용. 예상 총 비용이 얼마가 됐었죠, 우리? 판매 가격에서 예상 총 비용.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위에 걸로만 단순하게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판매 가격 마이너스 예상 총 비용이 16,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금액이 1,6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1,600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예상한 총 수익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예상 총 비용은 아까 16,000원이었고 여기에 우리가 마진을 40%로 뒀을 때 판매하고자 하는 원하는 가격은 26,600원. 거기에 다시 예상 총 비용 16,000원을 빼줬을 때 우리의 이익금은 예상하는 총수익은 1,600원이구나. 이런 계산이 나오겠죠? 근데 요 위를 한번 잘 보세요. 실질적으로 위를 이제 빼고서 판매 가격이 26,600원인데 실제 팔고자 하는 가격이 26,600원인데 실제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실제 비용은 17,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수익은 1,600원이었는데 실제 비용은 17,000원이 들어가면 예상한 수익보다 작아지겠죠? 9,600원이 되잖아요. 이 9,600원이 되는데 이 비용을 갖고서 우리가 한번 또 따져봐야 될 게 실제 총수익률을 따져볼 수 있어요.
실제 총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총 수익의 자, 저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상한 게 이거였고 실제로 해보니까 26,600원에 팔고 싶었는데 실제 비용이 17,000원이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 총 수익은 지금 9,6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9,600원이라는 실제 이익금에 나누기 우리가 팔고자 하는 가격 26,600원을 하시게 되면 계산을 해보시면 약 36%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코스트 폼을 이렇게 한번 써봄으로써 뭐가 이해가 되셨죠? 아,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40%의 마진을 원하고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실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 이익률은 처음에 40%보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또 40%의 마진을 잡았지만 실제 운이 좋아서 비용이 덜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 작성을 할 수 있는가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문제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볼룸 파티스쿨의 자료실에서 이것들을 다운받아서 공부를 해보시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정말 아 이런 거구나 이 정도만 되시면 시험하고 전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자코스트 폼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협회 시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협회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 몇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전문가 강좌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험을 보는 단체는 국내 사단법인 몇 곳이 있긴 하지만 한국풍선협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풍선협회 KBA 2급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KBA 1급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KBA 2급은 협회의 1급 이상의 강사로부터 협회에서 인증하는 1급 이상의 강사 또는 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30시간 이상, 전문가 과정 3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하신 분에 한해서 해마다 1년에 4번 2, 5, 8, 11월 달 마지막 주, 넷째 주, 마지막 주죠. 꼭 넷째 주가 아니라 다섯째 주도 될 수 있겠죠. 마지막 주 일요일에 필기 20문제, 그 다음에 5점 배점에서 100점 만점, 그 다음에 실기는 3가지, 요술풍선, 헬륨 풍선, 그 다음에 풍선 장식에 있어서 가랜드, 이런 실기 합쳐서 100점. 그래서 총점 140점 이상 하시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필기 시험을 먼저 보고 나서
실기까지 다 하게 되고 발표는 일주일 이내에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2급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1급 강사의 지도 아래 또 3급 자격증을 배출할 수 있는 강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2급을 취득한 날로부터 만 1년 이상이 경과하신 분에 한해서 KBA 1급 시험이 벌어지는데 1년에 2번 2월과 8월 마지막 주 약간의 변동이 있긴 합니다. 시험 인원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8월 마지막 주 일요일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급을 보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최소 2회 이상 참가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험에는 마찬가지로 필기 시험, 필기 25문제. 여기는 주관식이에요, 다. 주관식으로 서술형의 문제들이 또 있고, 실기는 요술풍선이 마찬가지로 있고요. 또 하트 프레임을 만드는 게 있고요. 또 헬륨 풍선 다루는 부분, 또 잡코스트 폼, 우리 금방 해본 잡코스트 폼 만들기, 또 환타지 플라워, 그러니까 어레인지먼트가 되겠죠. 이런 정도의 실기 또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전문가로서 알아야 할 색상 테스트가 있고요. 색상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지만 좀 더 멋지고 좋은 작품도 많이 만드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여기도 필기 총점 100점, 실기도 총점 100점. 근데 1급 강사 시험에 됐을 때 과락이 있어요. 필기에서 70점 이상, 실기 총점 70점 이상. 둘 다 70점 이상이 된 상태에서 합계가 150점 이상이 넘으셔야지만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협회 KBA, 코리아 벌룬 어소시에이션, 한국풍선협회에서 정회원으로 인정을 하는 곳이 KBA 2급 자격증까지입니다. 3급은 준회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협회 활동에 참여는 하실 수가 있지만 특별한 혜택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회원이 되신다면 더 많은 혜택 공부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거는 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풍선도 굉장히 우리가 어릴 적 생각하는 치민 수준 이상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을 공부를 하셔야지만 좀 더 남들하고 경쟁력 있는 아티스트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간단하게 몇 문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계속되는 추세가 그 풍선에 대해서 실기도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잘 나오는 문제가 뭐 첫 번째 나름대로 요술풍선의 종류, 보통 콜라텍스사 미국 제품 기준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뭐 160, 260, 321, 350, 646 이런 정도가 되고요. 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법, 요술풍선에 사용되는 기초 기법 뭐 10가지를 적어라. 아니면 뭐 몇 가지 이상을 적어라. 기초가 항상 튼튼해야겠죠? 우리 기초, 요술풍선의 기초에 그
용어 정리 한국풍선협회 기준으로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기, 꼬기, 묶기, 꼬집어 꼬기, 밀어 돌리기, 쪼개기 뭐 이런 용어들 있죠. 또 스프링 모양처럼 이렇게 꼬아지는 방법, 260 스파이럴. 그 다음에 뭐 S자 꼬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또 아치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치의 길이. 아치의 길이 공식 세 가지 있죠? 밑변이 높이보다 큰 경우, 밑변과 높이가 같은 경우, 밑변이 높이보다 작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바닥의 길이가 4m고 높이가 2m인 경우에 공식을 구해라. 공식과 아치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경우죠. 밑변이 큰 경우에는 무조건 W 더하기 H가 됩니다. 같은 경우에는 1.5 W 플러스 H. 큰 경우에는 W 플러스 2H. 예를 들어서 이 공식대로 여기 만약에 밑변과 높이가 4m일 경우에는 1.5 곱하기 4 해서 6 더하기 4 해서 10m. 이런 경우에는 높이가 4m이기 때문에 2 곱하기 4 더하기 4 그러면 12m.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런 공식들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많이 사용되어졌던 게 보색과 관련한 문제들. 보색은 말 그대로 색상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렬한 색상의 대비를 이루는 색인데 이 보색 대비도 기본톤, 스탠다드냐, 주얼이냐, 파스텔 톤이냐, 이런 뭐 네온이냐, 펄이냐에 따라서 그 톤별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색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나름대로 신호등. 신호등 길거리에서 수도 없이 마주치게 되죠. 녹색 불과 빨강색. 근데 녹색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메랄드 그린의 보색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얼톤의 계통으로 물어봤으면 답변은 루비 레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정수기 있죠? 청호 나이스, 몽진코에 있는데 그냥 청호 나이스라고 틀리게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청호인데 청색과 오렌지색이 대비가 될 거고요. 또 3번 노란과 보라색. 이런 정도로 외워주시면 그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틀리지 않으실 것 같고요. 또 가끔씩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은 또 뭐냐면요. 어레인지먼트와 센터피스의 차이. 어레인지먼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풍선과 부자재로 이루어진 조형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센터피스는 어떤 테이블 위에 놓여진 어레인지먼트로 사방에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높이 제한 같은 거, 뭐 바닥에서부터 170cm 이상이라든지, 또 센터피스 이 어레인지먼트를 테이블 한가운데 놨을 때 이 높이가 14인치를 넘지 말라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론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풍선을 다루면서 풍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인 특성. 풍선의 일반적인 특성은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우리가 풍선이 너무나 뭐 환경에 위해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천연 생고무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며 자연에서 생분해가 된다. 또 신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또 안료를 넣어서 아주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작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추세가 그렇듯이 헬륨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헬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헬륨은 굉장히 가벼운 가스고 인체에 아주 무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헬륨 가스 마시면 목소리가 굉장히 얇게 변하게 되죠. 헬륨이라는 가스 자체가 밀도가 낮아갖고 속도와 반비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 우리 기도를 통과하는 공기보다도 밀도가 작다 보니까 훨씬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게 돼서 파장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목소리가 얇은 목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뭐 펄스트링 아치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또 헬륨 풍선을 이용해서 캐노피를 만든다든지, 또 헬륨 풍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또 자세하게 알아야 되고, 헬륨 풍선을 오랫동안 떠있게 채공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약품을 쓰는데, 그런 채공시간 연장제가 하이플로트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헬륨 풍선이 보통 11인치 풍선 기준으로 해서 몇 시간 정도가 떠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스탠다드나 주얼통 같은 경우에 약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떠 있게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상식들을 요즘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식 풍선 데코의 종류, 아치, 스웨그, 칼럼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인지와 관련한 것들, 또 음박 풍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자, 또 SDS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제품 RMS와 관련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데, 자료실을 통해서 보시면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와 또 예상 문제들을 저희가 다 모아놨어요. 한 200여 문제 이상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 관심 있게 좀 잘 보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진정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재, 좋은 교재들 한국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교재들 찾아서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풍선학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강좌가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수준 있는 동영상 강좌 업데이트 될 예정이 오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응원, 뜨거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